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결혼 서약으로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이 아닌 이 커플은 만약 둘 중 하나가 바람을 피면 바람핀 상대를 죽이겠다는 서약을 한 커플의 이야기죠. 우선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성 켈리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켈리는 1982년 6월 5일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는 동생 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켈리는 쉽지 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말을 잘 안 듣고 항상 반항을 하고 고집이 굉장히 셌었어요. 켈리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정말 싫어했죠. 10대가 되면서 말썽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어요. 가출도 자주 했고요. 마약과 술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켈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할수록 켈리는 멀어져만 갔고 마약과 술을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켈리의 부모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2명 더 있었기 때문에 켈리가 악영향을 끼치게 냅두기도 싫었기에 켈리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은 약을 끊을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녀를 내쫓게 되죠. 사실 놀랍게도 켈리는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스스로 졸업까지 마쳤어요. 켈리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은 타고나기를 똑똑한 학생이었죠. 그녀는 그렇게 대학에서 심리학과 법의학을 공부했어요. 켈리가 대학생일 때 켈리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일로 켈리의 엄마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켈리랑 모녀의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켈리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대요. 켈리의 성격상 자신한테 이득이 없으면 뭐든지 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신한테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죠. 결국 켈리는 한 가지 조건 하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조건을 걸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4살 연상 남자친구인 제이슨 또한 같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딸이 너무 그리웠던 엄마는 결국 알았다고 했고 결국 켈리는 제이슨과 같이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켈리의 엄마는 제이슨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죠. 집에서 싸우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항상 안 좋았대요. 사실 이 관계에서는 켈리가 갑이고 제이슨이 을이었어요. 켈리가 주도권을 아주 꽉 잡고 있었죠. 가족들은 전에 약물 문제에 있어서 그랬듯 이번에도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게 돼요.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많이 싸우면 맞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조언을 했지만 켈리는 늘 그랬듯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했어.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에 켈리와 제이슨은 둘이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둘이 바람을 피다가 걸리면 바람핀 당사자가 자신과 바람을 핀 대상을 살해해야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이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같이 수영장 관리 비즈니스도 운영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이슨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는데 켈리는 이런 제이슨에게 도움과 관심을 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무시하는 것뿐만 아닌 오히려 제이슨을 계속 자극하며 그의 기분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했죠. 이들은 수년간 수영장 관리 비즈니스를 함께하면서 제이슨은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겪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많이 아팠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성생활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이건 이들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이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을 켈리 혼자서 다 해야 했고 이들의 빚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죠.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해서 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켈리는 제이슨을 매일매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 또한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이들은 전보다도 더 자주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싸움이 정말 커져서 제이슨이 총을 꺼내서 켈리를 겨눈 적까지 있었대요. 다행히 총에는 총알이 들어있지 않아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켈리는 그 후에 총알이 들어있기만 했다면 제이슨이 자신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이대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거는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미시간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들이 이주를 한 동네는 캐나다 국경과 접하고 있는 굉장히 추운 숲지대가 있는 동네였어요. 이들이 이주를 한 이유는 첫째, 원래 살던 동네에 진 빚이 많아서 그냥 그곳을 떠나 도망을 가고 싶었던 것이었고 둘째는 이들이 이주한 동네는 대마초법이 더 느슨했기 때문에 제이슨의 허리 통증 등등을 이유로 대마초를 구하기 쉬웠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동네에 간다고 해서 제이슨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곳에서도 전처럼 켈리가 가족을 부양해야 됐고 제이슨은 그냥 집에서 대마초를 피면서 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곳에는 친구도 없고 제이슨은 날이 갈수록 더 외로워졌죠. 하지만 켈리는 이곳저곳 투잡, 쓰리잡을 뛰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사실 이 생활에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제이슨이 집에 있고 자신이 돈을 벌고 주도권을 잡는 게 좋았죠. 하지만 이걸 제이슨에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이슨에게 힘든 척 비난을 하며 그의 자존심을 깎기에 바빴죠. 사실 이때쯤에 켈리는 제이슨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이슨을 그냥 자신의 곁에 항상 있는 보험처럼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바깥 생활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가 새로 만난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 리건이라는 남성이었어. 크리스는 50대 남성으로 최근에 솔로가 된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잘 통했고 그렇게 켈리는 크리스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엔조이처럼 만나던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지해져 갔다고 해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제이슨이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이슨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켈리가 제이슨의 자존감을 다 깎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조차 하지 못했고 이게 다 자신이 못나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제이슨이 자신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켈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켈리와 크리스는 오래가지 못했다고요. 켈리는 이 관계에 진지했는지 몰라도 크리스는 아닌 것 같았죠. 그는 곧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직업제의를 받아서 이주를 결심하게 되고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켈리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라기보단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켈리는 뭐든지 자신이 주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켈리가 차이다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켈리는 제이슨에게 달려가게 되죠. 그녀는 제이슨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고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대화는 굉장히 길게 흘러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고민 끝에 낸 최종 방법은 자신들이 결혼서약 때 맹세했던 만약 둘 중 하나가 바람을 피면 바람을 핀 사람과 자신이 바람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최종 방법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그렇게 크리스를 어떻게 처치할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서약에 의하면 원래 바람핀 사람이 자신의 상대를 죽이는 것이 맞지만 켈리는 자신은 못하겠다고 제이슨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해서 제이슨이 크리스를 죽이게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0월 14일 켈리는 크리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크리스는 이것이 그들의 작별 데이트인 줄 알고 승낙을 했고 그녀의 집에 찾아갔죠. 켈리는 저녁을 차려줬고 이 둘은 그날 관계까지 맺었어. 하지만 크리스가 모르고 있던 건 이 집에는 남편인 제이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이슨은 이들이 관계를 맺던 중 뒤에서 나와서 크리스의 뒤통수에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의 시신 옆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살인을 한 후 느낀 흥분감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엽기적이죠. 그리고서 이제 시신을 처리하러 이들은 크리스를 지하로 옮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들은 집안을 꼼꼼히 청소하고는 켈리는 크리스의 차를 몰고 60km 정도 떨어진 공원에 차를 버렸고 그동안 제이슨은 이웃의 집에 가서 전기톱을 빌린 후 밤새 크리스의 시신을 분해했대요. 그리고 이웃들은 밤새 이들의 집에서 전기톱이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증언을 했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도 엽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사실 제이슨과 켈리는 이웃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고 이들끼리 집에서 지내던 커플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이랑 잘 모르던 사이였어. 그런데 얼마 후 이들은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할 정도로 큰 규모의 바베큐 파티를 열게 되죠. 이웃들은 공짜 바베큐이니까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현장에 있는 고기의 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대요. 평소에 어울려 놀던 사람들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데 저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사려면 대체 얼마를 쓴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죠. 사람들은 그리고 이날 먹은 고기의 맛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했어. 닭도 아닌 것이 소도 아닌 것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제이슨은 이웃들에게 자신이 전에 정육점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희귀 고기들을 사왔다고 둘러댔지만 그는 전에 정육점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었어. 사실 이들이 먹은 고기가 크리스였는지 후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과 수사관은 아마도 그 고기의 정체가 크리스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크리스의 시신이 먹혀 없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켈리는 그렇게 자신이 크리스의 시신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잡힐 일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사람이 하루아침 없어지다 보니 크리스에 대한 실종 신고가 2주 후에 들어왔고 경찰들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크리스랑 켈리가 불륜관계라는 걸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바로 켈리부터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를 하는 동안 켈리는 수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말의 앞뒤도 계속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륜관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켈리나 제이슨한테는 크리스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기도 했고 그렇게 이들은 용의자 1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켈리가 뒤처리를 워낙 잘했던지라 수사는 굉장히 느렸대요. 몇 달이나 걸렸죠. 그럼에도 경찰들의 꾸준한 수사 덕에 이들은 켈리의 집에서 혈흔 흔적도 발견했고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을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모아 켈리와 제이슨을 체포하려던 찰나 켈리와 제이슨은 이 동네를 떠나서 원래 살던 인디애나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디애나주로 떠나버린 이들을 경찰들은 쉽게 잡을 수가 없었어. 결국 FBI까지 연루되게 되죠. 그렇게 사건 후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수사는 정말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죠. 사실 켈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이랑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던 상태였는데요. 2016년 2월 켈리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이슨이 압박을 느끼고 있고 자신들에게 모든 진실을 곧 밝힐 것이라는 문자였죠.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어. 수사관들이 그냥 떠본 것이었죠. 그 전에 켈리가 자백을 하게 만들려던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켈리는 이것에 바로 말려들어서 패닉을 하기 시작했어. 정말 제이슨이 자신과 저지른 범행을 경찰에게 다 말해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켈리가 낸 다음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역시나 살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 살인 혐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범인 남편 제이슨을 살해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016년 2월 어느 날 밤, 켈리는 자신의 남편 제이슨에게 다량의 헤로인을 주입한 후 정신을 잃게 만들고 질식을 시켜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911에게서는 켈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 내용은 자신이 방금 일어났는데 자신의 남편이 자다가 사망을 한 것 같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즉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도착을 했지만 이들은 단번에 살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이슨의 목에는 졸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 이것을 들은 FBI는 제이슨까지 사망했다는 걸 듣고 수사를 촉진시켰습니다. 심지어 켈리가 제이슨을 죽일 때 제이슨인 척을 하고 쓴 유서까지 발견됐는데요. 유서의 내용에는 자신이 크리스를 죽였고 죄책감 때문에 죽는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건 통하지 않았고 켈리가 제이슨을 죽였다는 것은 100% 확실했어. 그리고 이 유서에 적힌 내용 중에 크리스의 나머지 시신의 위치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으로 그들이 크리스의 시신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은 후에 켈리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증거로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켈리는 머리를 쓰다가 오히려 자신의 덫에 걸리게 된 꼴이었어. 결국 2017년 2월 14일 크리스의 살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켈리는 무죄를 주장했고 모든 것이 제이슨이 벌인 짓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켈리가 주도한 것이라는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는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이슨에 대한 살인에는 유죄 형량 협상을 해서 무기징역에 추가로 65년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 서약과 모든 배경 스토리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곧 밝혀지게 돼요. 이렇게 켈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켈리의 남동생이 경찰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켈리 남동생은 경찰에게 켈리가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9건의 추가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제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능숙하게 경찰을 피해서 잘 지내온 걸 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켈리에게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켈리는 어차피 무기징역을 받은 거 모든 것을 실토하게 되죠. 그녀는 9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시신은 미국 전역에 묻혀 있다고 했죠. 인디애나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테네시주에 묻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형량협상 조건상 이 추가 살인에 대한 형량은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수사에 따르면 경찰들은 켈리가 이 9건의 살인 말고도 추가적으로도 몇 건의 살인을 더 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